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부디 다시금 반등으로 돌려세우는 힘을 보여주길 반도체주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뉴스로 오늘 이 시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내년부터 차세대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판매할 예정이죠. 물론 생산량은 줄인다고는 했습니다만 애플이 내놓은 9년 만의 신작이라는 타이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비전 프로, 여기에 탑재될 특수 D램을 SK 하이닉스가 또 공급을 한다고요? 네, 이렇게 하나씩 잠식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전 프로 말씀드렸을 때도 이게 생산량을 줄이는 이유가 뭐 인기도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디스플레이를 뭐 잘하는 기업 놔두고 TSMC 같은 기업에서 받아가지고 쓰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일단 하나씩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시행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애플의 차세대 AR 기기죠. 비전 프로에 특수 D램을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대역 메모리죠. HBM에 이어서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필요한 응용 D램을 고객사에 이제 빠르게 공급하면서 관련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용으로 새롭게 개발한 R1이라는 칩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동되는 방식인데요. R1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AR 기기의 곳곳에 장착된 카메라랑 센서가 인지한 외부 정보를 연산하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눈 한번 깜빡이는 시간보다 8배 빠른 12ms 안에 이제 새 화면을 띄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특수 D램 단독 공급은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뭐 메모리 라이벌 업체들보다 진입이 좀 빠르겠다는데 좀 큰 의미를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SK 하이닉스는 잘 아시는 대로 HBM에서 50% 이상의 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특수 D램까지 애플에 공급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비전 프로가 제대로 이제 또 생산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부품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디스플레이 제일 잘하는 거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소식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연초 대비 무려 50%의 상승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에는 거의 도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2만 원 돌파 후에 11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좀 반등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약해졌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뉴스도 보면 애플이 이제 만드는 새로운 비전 프로에 탑재되는 이 특수 메모리를 이제 납품하게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보면 HBM이 초창기에 이제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HBM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HBM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제가 간밤에 또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는 또 리포트가 또 몇 개 붙어서 나왔는데 골드만삭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커진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전 프로도 아직은 이제 생산량이 그닥 많지 않지만 여전히 이제 스타트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에 이게 계속 지금 버전이 업되면서 굉장히 발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초창기에 거래를 트고 시작했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향후에도 애플의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경쟁사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길 텐데 이럴 때도 SK 하이닉스 입지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2의 HBM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아직은 관련주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 특수 D램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뭐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좀 촉각을 좀 곤두세우시고 저도 이제 곤두세우다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촉각을 곤두세우시다가 그때 이슈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 주신다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소식 점검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입니다. 나도 코스피로 이사 간다. 포스코 퓨처임 따라 짐 싸고 있는 포스코 DX 소식 확인해보죠. 지금 포스코 그룹의 로봇과 자동화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죠. 이 포스코 DX가 연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고요? 예, 포스코 DX가 회사에서는 일단 부인 공시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마 금년 내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스코 DX가 왜 무엇 때문에 시장을 이전하려고 그럴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시장의 규모, 캐파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코스피 시장은 어제 종가 기준 약 2,000조 원의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얼마입니까? 약 400조입니다. 5대 1 정도로 코스피 시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수급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코스피는 코스피 200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물론 국내 국민연금이라든가 모든 연기금들이 그걸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스닥에 있는 시장 종목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예컨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종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그 포스코 DX 입장에서도 요즘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게 주주 가치의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코스피로 간다면 우리 주주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델링이 된 게 뭡니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 다음에 시가총액이 몇 배 늘었습니까? 자그마치 7배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오면 모두가 다 주가 오른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셀트리온이 대표적이죠. 셀트리온은 오히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온 다음에 시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코스피 시장으로 옮긴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코스피 시장에 들어와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실적을 내야지 포스코 DX가 더 시총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이 이전 상장 이후 주가가 7배나 급등한 이력이 있거든요. 포스코 DX의 추가 상승 여력도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다 어제 황제주로 등극한 에코프로도 이전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좀 주가 흐름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그 이전 상장을 해서 성공한 기업도 있고요. 또 이제 실패한 기업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가총액 규모 이런 것들 떠나서 기업의 이제 앞으로의 내용 그다음에 이제 향후의 비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는 게 자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 욕구가 계속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전을 검토하는 게 지금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포스코 DX도 뭐 포스코 그룹 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코스피로 다시 한번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에코프로 그룹도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에코프로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해소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은 있지만. 포스코 DX 사업 내용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에 있어서 조금 저평가 받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포스코 DX가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업 플랜들 잘 진행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에서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에 투자라든지 여러 설비 투자를 할 때 결국엔 그 안에 핵심은 결국엔 포스코 DX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포스코 DX의 당장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뭐 일단 조정은 좀 나왔지만 어제 지금 이 뉴스 이후에 시간에서는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을 위한 트라이를 계속 할 텐데 여전히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뭐 계속 부딪히는 그런 단계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대규모 수주 소식을 연이어 전해주는 삼성 바이오로직 소식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항체 약물 접합제 생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하는데요. 향후 어떤 행보를 예고하는 모습인지 자세한 기사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이미 오늘자 기준으로 작년에 매출 전체량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네. 노바티스 오늘 새벽에 5,111억짜리 하나 나왔고요. 며칠 전에 화이자와 1조 2천억짜리 나왔었죠. 이거 두 개만 합하더라도 1조 7,111억인데 작년 참고로 수주 전체가 1조 7,835억이었습니다. 이미 하반기가 남은 상황에서 작년 수준의 어떤 수주를 따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 ADC 생산에 대한 본격 채비를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의약품 CMO 역량으로 이제 차세대 제품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다국적 제약사의 ADC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GCT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위탁 생산이죠. CDMO의 어떤 시장에서도 이제 이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어떤 경쟁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에 ADC 생산에 돌입하고요. 일단 시장 경쟁력을 좀 강화할 방침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잠깐 ADC 설명드리면 이제 항체에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붙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표적하는 차세대 항암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7조 원이었는데 연평균 한 22% 정도 성장한다고 봤을 때 2026년에는 한 17조 정도로 이제 스케일이 좀 커진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DC 생산을 위한 TF를 꾸렸는데 일단 현재는 10명 안팎입니다. 근데 ADC 설비 착공부터 시작해야 될 만큼 삼성 엔지니어링 출신인 구영한 상무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력이 있는 김수성 그룹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본격 생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정상 조직으로 전환될 예상이니까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부터 이제 4공장 완전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0만 4천 리터의 생산 역량을 더해서 제2바이오 캠퍼스의 18만 리터 공장을 2032년까지 완공하고 72만 리터까지 더해지면 전체 생산 능력이 132만 4천 리터에 달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이제 제품군이 좀 더 다양화하게 되고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면은 매출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도 그냥 답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주가는 정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루빨리 좀 돌려 세우는 힘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죠.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35만 8천 주를 넘게 좀 축소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까요? 그 삼성생명이 당연히 삼성그룹의 이제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회사,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수의 이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못지않게 삼성전자에 대해 내부 소식 통해 정통하다 이런 맥락으로 삼성생명의 이제 지분 추이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35만 주,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한 250억 정도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7만 원 넘어서 지금 리포트에는 9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만약 그렇게 동의한다면 삼성생명이 팔지 않았을 거라 여겨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만큼 아닌지 많이 올랐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국 디램을 감산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디램을 원래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감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벌여서 경쟁 업체를 도태시키거나 완전히 체력을 갖다 소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량 공세를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전형적인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이 비롯한 대주주 일가가 상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상소를 마련하면 배당을 해야 되죠. 배당을 해야 되는데 적자 상태에서 배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갖다 흑자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가 상승의 이제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였고, 근데 또 다른 거는 챗 GPT였죠. 챗 GPT 때문에 엔비디아가 큰 수혜를 받고 엔비디아의 GPU를 갖다 하려면 이제 HBM3가 필요했는데 하이닉스에 비해서 주가가 상승이 낮은 이유가 하이닉스는 HBM3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최근에서야 다시 HBM3를 갖다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주가 상승이 좀 낮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영업이 좋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맥락을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유동성이 공급돼야 되는데 유동성은 이제 페드가 결정을 하는데 12일 날 이제 CPI가 만약에 3% 이보다 낮아진다면 이제
그 페드가 유동성을 축소하는 경로를 이탈할 게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2일 날 CPI를 보시고 유동성이 공급하겠다 보면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주봉 차트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봉 차트 이제 두 번째 지금은 아까 보이는 건 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 보시면 첫 번째 꼭지점 내린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두 번째 꼭지점을 갔다가 올라가고 첫 번째 꼭지점을 갖다가 상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내려온다는 것이 주봉 차트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2일 CPI 발표되는 대로 유동성 관련해가지고 여부가 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그 또 12일 발표 전후로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원전주들 부디 반등의 서막이 열리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길 원전주 소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30년도 수출을 목표로 이제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모듈 원자로죠. 이제 SMR에 대한 어떤 사업단이 출범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과기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같이 이제 6년간 3,992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 한국형 SMR을 개발한 사업이긴 한데 일단 해당 사업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현재는 14곳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한 20곳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올해 내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아마 속도감이 붙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8년까지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해서 2030년도에 수출 시장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4년, 5년 그 이상 남아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당장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단이 출발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성장 사업으로 이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사업입니다. 원래 예전에 원전 하던 기업들 많이 망했다가 이제 많이 돌아오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서 가야 될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원전주들 지금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8%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부디 좀 반등의 서막이 열리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공시 내용 확인해 보죠. 어제 장 마감 이후 신세계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성적표 숫자만 보면은 작년 대비 살짝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월별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6월달 잠정 실적을 발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5월달 실적이나 전년 동기 대비 YOL에서 둘 다 이제 실적이 좀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거는 결국 백화점에 대한 사업이 우리나라 신세계는 백화점을 영위하고 있죠. 이마트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 백화점 사업에 대해서 그 코로나에서 리오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미 국내에서도 이제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백화점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면세점인데 면세점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관광객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리오프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체감을 했는데 중국은 리오프닝커녕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어제 나온 CPI나 PPI 중국입니다. 그 두 지표를 보면은 전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알 수 없고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로 중국 경제 안 좋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 안 좋은데 밖에 나가서 이제 해외 여행을 하면서 면세점 특수를 갖다가 이룰 수 있겠냐라는 관점에서는 신세계는 면세점도 좀 안 좋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주가도 계속 지금 저점을 갖다가 횡보하고 있는데 거의 코로나 이전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가가 이제 그 매우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이제 신세계 현재 주가의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신세계 정유정 사장이 그 92만 주를 담보로 1,200원을 조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갖다가 이제 그 대출을 받으면은 주가가 일정 이상 빠지면 이제 반대 매매가 생성됩니다. 반대 매매가 생성되면 큰일이죠. 왜냐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92만 주 담보 1,200원 조달했는데 이 시점이 이제 사실 주가가 또 이제 거의 저점을 갖다가 도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대적으로 봤을 때 정유경 사장이 이렇게까지 담보대출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지 않겠다. 혹은 이렇게 재벌들의 주가가 그 담보대출 받으면은 반대 매매 때문에 주가를 필사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이 점도 역시 우리가 그 주식 투자할 때 활용해야 될 요소인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신세계가 당분간 주가가 더 내려갈 여지는 없다. 그러면 이제
주식 갖다가 적립식으로 투자하신다면은 향후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충분한 수익을 갖다 생성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6월 성적표까지 한번 뜯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시장 수급 동향을 짚어볼 수 있는 기사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연일 팔아치우면서 코스피는 전거래일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큰 손들이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 눈에 띄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소나무가 푸르름은 한겨울에 더 빨리 알 수 있다. 그렇죠? 여름에는 소나무나 잡나무나 밤나무나 모든 나무들이 다 푸른색이지만 겨울에 흰눈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유독 소나무만큼은 푸르름을 계속 유지합니다. 똑같습니다. 주가지수가 2300, 400, 500, 600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다 똑같이 올랐습니다만 2600포인트를 정점으로 해서 조정에 들어간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 혹은 큰 손들 일컬어지는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한 종목에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요. 가장 큰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방산업,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등이 이 안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권희 부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관 내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이 특별히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 기사 보면서 이런 종목, 이 종목들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거래가 생각보다 없는 종목들도 좀 있어서 네. 일단 풍산홀딩스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에코드림이라든지 워닝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인터로저, 그다음에 뷰억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풍산홀딩스랑 에코앤드림은 이제 기존의 사업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한마디로 벌어놓은 돈 가지고 지금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산업체였던 이제 풍산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풍산홀딩스가 이제 보면 풍산 DAK라고 해서 2차 전지 리드탭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촉매 제품을 만들던 이제 에코앤드림이 2차 전지 전구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구체가 또 하나의 저는 지금 새로운 키워드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가져왔던 전구체들을 지금 국산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워닝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미용 쪽으로 이제 인터로저 다시 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그다음에 카메라 관련돼서 뷰억스도 여전히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은 풍산홀딩스 정도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풍산홀딩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략으로 마무리해보죠. 이권희 부장님부터 출발해 봅니다. 네.